지난 12일 부산의 한 숙박업소에 경찰들이 우르르 들이닥칩니다. 경찰은 침대에 누워있던 남성에게 다가가는데요. 속옷바람의 남성은 담담한 표정으로 일어나 앉습니다. 변호인 선임할 수 있고 변명의 기회가 있고 진술 거부권 있고 체포 적부심을 신청할 수 있어요. 경찰에 붙잡힌 이 남성, 전국의 자영업자들 사이에서 악명이 자자했던 장염맨이었습니다. 4년 전 식당을 상대로 전화를 걸어서 여기서 음식을 먹고 장염에 걸렸다는 거짓말을 하며 돈을 뜯어내 감옥살이까지 했는데 출소 2달 만에 똑같은 범행을 저지른 겁니다. 또 붙잡힌 장염맨의 행각을 짚어봅니다. 자, 저희가 2달 전에 이 장염맨 전해드렸습니다. 오윤성 교수님 그때 막 음성 분석까지 하셨어요. 제가 어지간하면 이렇게 공치사 안 하는데 사건 반장이 잡은 겁니다. 네, 결국 잡혔습니다. 그 일명 장염맨 이 남성은 지난 2020년도에요. 전국을 돌면서 그 집 음식 먹어본 적도 없으면서 전화 걸어서 이 집에서 음식 먹고 장염 걸렸다 협박을 하고 또 돈을 뜯었습니다. 이걸로 징역 1년 실형 선고를 받았는데요. 그 이후에 돌아와서 또 비슷한 수법으로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서울, 전북, 경기, 인천 전국에서 의심 신고가 접수돼서 수사에 나섰습니다. 그래서 경찰이요, 휴대전화 개통 지역, 통화 위치 같은 걸 확인했더니 죄다 부산 일대인 걸 확인을 했습니다. 결국 이 장염맨이 현금 인출기에서 돈 뽑는 그 CCTV 영상을 확보를 했고요. 얼굴 사진 바탕으로 숙박업소 탐문해서 그 부산의 한 숙박업소에 묵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냅니다. 그래서 장염맨이 머무는 호실로 들어가서요. 그 체포를 했습니다. 그 당시 영상이 나가고 있는데 그 당시 표정이요. 지금 모자이크 처리가 돼 있지만 반항도 안 해. 반항도 안 해. 상당히 담담했다고 합니다. 경찰에 따르면 올 게 왔구나 하는 듯한 그런 느낌이었다고 합니다. 사실 지난 2월 말에 저희도 그렇고 장염맨 돌아왔다 이런 언론 보도가 많이 나왔습니다. 아이, 우리만 했어요. 예, 그걸 보고 장염맨 잡힐 날이 머지 않았구나, 이렇게 또 잡히겠구나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검거 현장에서요, 범행 모두 순순히 인정했다고 합니다. 자, 교수님, 박 교수님, 네. 부산 모텔방에 처박혀가지고 사건 반장 보면서 곧 나에게 운명의 시간이 다가오겠구나 직감을 했을 거예요. 네, 그럼 그때라도 그만둬야 되는데 그만두지도 않고 그냥 잡힐 때까지 최선을 다한 모습입니다. 일단 이 사람 첫 번째 범행 당시에는 13개 식당에서 450만 원 갈취했어요. 근데 이번에 두 번째 범행에서는 피해 규모가 훨씬 더 커졌습니다. 지난 6월부터 지난달까지 휴대전화로 지역 맛집을 검색해서 불특정 다수의 전국 식당, 카페, 반찬 가게 3,000곳에 전화를 한 후에 식사 후에 배탈 설사에 시달렸다, 합의금 달라, 거짓말을 보상해주지 않으면 영업정지 시킨다, 도청에 아는 고위 공무원이 있다라고 협박했고요. 일부 식당에는 본인이 무슨 로펌 대표다 라고까지 이제 소개했어요. 피해 당한 사장님만 418명, 그리고 보상금 명목으로 100만 원, 200만 원 등 내서 9천만 원이나 이렇게 뜯겼습니다. 자, 이놈이 진짜 얼마나 나쁜 놈이냐면요. 그 아까 로펌 대표를 사칭했다고 그랬었잖아요. 그때 이제 김밥집 사장님, 여자 사장님한테 전화해서 내가 로펌 대표인데 여기서 만든 김밥 먹고 배탈이 났다. 민사소송 걸겠다, 법무팀 통해서 했더니 그 전화 받던 김밥 사장님이 쓰러지셨습니다. 자, 한 식당에서는요, 직원들이 사장을 바꿔주지 않았대요. 장염 걸렸다라고 막 헛소리를 하니까. 자, 그럼 그 당시 어떤 대화가 오고 갔는데 직접 한번 들어보시죠. 네, 선생님 죄송한데요. 좀 전에 전화 내용에 대해서 이제 처음에 전화 받았던 직원이 아니, 지금 쉬는 날이어서 내용을 잘 저기요, 몰라서 말장난하지 말고요. 네, 전화 준 당신 누굽니까? 직원인데요. 그날에 저희가 직원이 지금 나한테 지금 연락을 하고 지금 4시간 빼앗고 앉아있습니까?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저희가 내용을 좀 아, 나 진짜 장난하나 진짜. 저희가 그날 담당자하고도 확인하고 다시 딸의 하지 말고 사장 전화번호 문자로 지금 바로 보내요. 아니면 나 바로 영업통신 바로 처리 시킬 거니까. 지금 장난하시 나라. 그때 교수님이 음성 분석을 하셨어요. 예. 제가 이제 저 사건을 이제 그 이전에도 제가 좀 분석을 한 적이 있는데 그하고 똑같았어요. 왜 그러냐면 굉장히 교만하게 얘기를 하면서 그리고 이제 너는 상대 안 하니까 사장 바꿔라. 그리고 이제 거기에서 주로 이제 쓰는 게 처음에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자기가 변호사라고 하기 전에 초기 단계에는 법무실에 연락해.
뭐 이런 얘기를 하다가 이제 조금 있다가 이제 변호사가 됐더라고요. 그러고 난 뒤에 이제 법적으로 또는 뭐 영업 정지를 시키겠다 이런 식으로 이제 그 얘기를 하고 있는데 실제로 인터넷 검색에서 무작위로 식당에 전화하고 사장 바꾸라 그러고 그리고 이제 근거 자료 주세요라고 하면 화를 내고 협박을 하다가 그거 안 되면 이제 그건 포기하는 거죠. 그래서 평균 매일 10군데에서 20군데 정도 식당에 전화를 해가지고 그중에서 2곳 또는 3곳에 성공을 했으니까 거의 뭐 성공률이 한 10% 정도 가까이 되는 것 같은데 일단 영업 정지시키겠다라고 하면 지금 이제 이 그 업주나 이런 그 사장님들 입장에서는 주눅이 들 수밖에 없는 것이죠. 자, 저 짓을 갖다가 박 변호사님 네. 10개월이나 했어요. 뭐 일부는 협박인 걸 알았을 거고 업무방해 뭐 사기 이런 걸 알았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신고도 했는데 잡히지 않았어요. 계속 이걸 10개월 동안 반복했는데 그 이유가 있습니다. 휴대전화를 이용해서 전화를 할 때는 낮에 합니다. 자기 전화를 하겠죠. 그러다가 밤에는 숙박업소 가면서 전화를 끕니다. 그러니까 이게 자꾸 바뀌다 보니까 이 전원 끄는 수법을 사용하니까 추적하기가 좀 어려웠던 것 같아요. 경찰 입장에서. 그래서 동선 파악이 안 되고 수사의 진척이 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이런 식으로 유심칩을 수시로 바꿔서 37개, 확인된 것만 37개 번호를 썼다고 하고요. 4, 5일에 한 번씩 전화번호를 바뀌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뭐 잡기가 어려웠던 거죠. 저 짓을 해서 418명의 식당 사장님들 협박해가지고 뜯어낸 돈이 무려 9천만 원입니다. 그 돈 남아있을까요? 수중에 남아있을까요? 체크포인트 짚어보죠. 하루만 사는 사나이, 이게 무슨 얘기인지 경찰 얘기 직접 들어보시죠. 그리고 이 친구 그 사이버 도박 좀 하거든요. 인터넷 도박 충전 계좌에다가 송금해서 충전해서 저녁에 또 도박하고요. 그래서 한 5, 60, 7, 80 정도 들어오면은 그걸로 또 하루 생활하고 뭐 이틀 생활하고 뭐 그렇게 계속 지낸 거죠. 아, 그게 다 게임, 뭐 생활비, 자기 네, 뭐 네. 밥 사 먹는 거 다 그날 조진한다는 거죠? 예, 돈 들어오면 바로 인출하고 그날 들어온 돈은 그날 다 써요. 자, 오 교수님, 그러면 9천만 원 다 썼다는 거 아니에요? 다 썼다라고 하는 거죠. 실제로는 뭐 그와 연관돼 가지고 실제 이 돈이 잔액이 0원이었다는 거예요. 와. 그래서 실제 이제 식당에서 돈을 딱 보내주면 바로 인출해서 도박으로 다 날려버리니까 잔고가 0원밖에 될 수가 없는 건데 이 상당히 궁금한 것이 이 또 다시 범행을 저질러서 경찰은 너 왜 또 저질렀냐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변명이랍시고 하는 것이 뭐냐면 돈도 없고 주변에서 자기에게 돈을 보내줄 만한 친구가 없었다. 아니 그럼 본인이 노력해서 돈을 벌어야죠. 또 하나 본인 말로는 출소한 이후에 왜냐하면 휴대폰이 이게 굉장히 중요한 도구거든요. 그래서 휴대전화를 개통하는 과정에서 자기가 사기를 당했다. 이건 뭐 본인이 한 얘기니까 우리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대출빚이 생겨서 어쩔 수 없이 범행을 했다라고 자기 행동을 합리화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그렇다면 자기가 사기를 당했다 하더라도 만약에 또 이런 그 자기의 어떤 수법을 이용해서 하게 되면은 유명해질 줄 몰랐나요? 자, 박 변호사님. 네. 그 돈 다 썼다는 거 아니에요? 김밥집 사장님, 뭐 해장국집 사장님들 어떻게 해요, 그럼? 그러니까요. 사실 이렇게 사기나 뭐 공갈 갈취를 하는 거죠. 나중에 이렇게 신고해가지고 돈을 돌려받으면 다행인데 거의 다 이런 걸 가면 저축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대부분 유흥비로 써버리기 때문에 나중에 민사 소송을 한다 하도 돌려받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고요. 저렇게 돈을 뜯어가지고 기부하고 이러진 않아요. 저축을 한다면 그것도 참 저축하거나 기부하거나 이런 거 하죠. 자기가 그냥 유흥을 쓰는 경우가 대다수거든요. 이 사람 사실은 22년도에 똑같은 행동 했었어요. 13개 식당에 대해서 갈취를 450만 원 해서 징역 1년 선고받고 출소한 이후에 3년 이내에 또다시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지금 2024년도에는 9천만 원, 418개 식당인데요. 누범 적용이 됩니다. 상습 사기가 될 가능성이 있고요. 누범 적용되면 장기형의 2배를 가중하기 때문에 이번에는 이걸 뭐 예상하기 좀 몇 년? 5년 이상 나올 것 같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알겠습니다. 푹 좀 이따가 나왔으면 좋겠네요. 사건의 진실을 추적하고 싶다는 사반 가족분의 사연인데요. 궁금하시다면 사건반장 유튜브 채널을 구독해주세요.